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종실입니다. 예, 불을 좀 많이 좀 꺼버릴까요? 다 끄면 안 되겠습니다. 사진이 많아서. 오늘 발표할 제목은 잠깐만요. 포인트가 항노화와 항암에 도움 주는 약초를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테마에 또 맞게끔 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보면은 작년에 오신 분도 계신데 그 일부 내용이 또 중복되는 분도 있습니다. 테마가 주제가 비슷했어요.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서는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약초란 무엇인가, 동의보감은 무엇인가, 또 의약품 공정성가 뭔가, 여기 관심이 조금 또 다른 것도 계실 건데 전반적으로 이야기 좀 드리고, 그 다음에 항노화에 도움을 주는 약초가, 또 항암에 도움을 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이지 실제로 약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바로 약은 아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집중적으로 하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면은 시간 조절용으로 혼동하기 쉬운 약초, 오히려 이것이 더 재밌을 수가 있습니다. 쉬운 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 이 순서대로 이렇게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뭐 작년에 이게 영광도서에서 발표했는데, 이렇게 또 저한테 건면 또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최진기 회장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한 6개월 넘었네요. 이렇게 또 하게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간단히 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1975년부터 부산대학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약학사, 약학석사, 약학박사를 이렇게 쭉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석사를 마치고 바로 이어서 박사과정에 들어가지고, 예전에 박사과정이 잘 없었는데 어떻게 아마 아주 초창기에 박사과정으로 거의 아마 현대건은 거의 처음이었습니다. 현대건은 약대에서 하다가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장교로 한 3년 3개월 정도 복무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남자들은 이게 이 블랭크가 좀 길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그래서 또 복학을 해서 바로 해야 되는데 좀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그러고 난 뒤에 87년 8월에 학위를 받고 시간 강사를 한 6개월 하다가 88년 3월에,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신문인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신문에 이렇게 광고가 났어요. 순천대학교에서 이렇게 생략학 및 분석을 모집한다고 교수 공책 공문이 난 거예요. 신문 공고에.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서류 내러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라도 순천도로 가서 서류를 내가지고 여기에서 33년을 제가 보내가지고 지금까지 하여튼 뭐 학교가 가지고 뭐 있어서 아무런 이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8월 한 3년 다 돼가죠. 3년 그 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 잠깐 제 자랑 하나 말씀드리면은, 퇴직할 때 해에 대통령 표창을 하나 받았는데, 이 주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학교마다 한 명씩 주는 건 아니라고. 아니고 그 전국에 한 4년제 대학이 한 200개 되거든요. 200개 됐는데 거기에서 한 12명 정도, 12명도가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데, 뭐 학교에서도 추천되기 힘들고 본선에 나가서도 한 200개 대학에서 또 경쟁하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아주 운 좋게 이 퇴임하는 해에 받아가지고 다음날 학교를 마무리하는데 저한테 참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퇴임 후에 또 참 이 좋으신 분, 이 김종욱 회장님이라고 주방그룹의 회장님이 연구실을, 사무실을 하나 주셨어요. 굉장히 넓습니다. 순천에. 그래서 이런 사무실 해가지고 제가 세계약초 연구원이라는 것을 붙여서 이름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책을 다 옮겨서 연구실로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회장님께서 또 약초 전차를 하나 또 만들어 주셨어요. 저 고흥에
전남도 본문에.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모았던 것을 전시를 하는데 전시관이 좀 되어 있습니다. 있고 뭐 이렇게 전시관이 되어 있고 전시관이고요. 뭐 이렇게 뭐 다 전시관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퇴임을 하고 나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이 기록을 조금 중요시합니다. 기록. 여기 보면은 제가 살던 수첩입니다. 이 수첩을 이렇게 전시를 했는데 뭐 하여튼 뭐좀 적고 모으면서 좀 좋아합니다. 집에서는 아주 싫어하죠. 이 버려야 되는데 저 잘 안 버리니까. 이런 기록하는 제 좀 성격이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제가 군 시절부터 이 사진에 좀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교 얼굴 모아가지고 펜턴스 카메라를 살 때부터 이제 사진을 찍기 시작했는데, 설악산에서 이 사진을 이렇게 찍는 게 제가 하던 예전부터, 지금이야 굉장히 핸드폰이 실용화되어 있으니까 쉽지만 예전에는 어려웠죠.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그 뭐 교통사고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나름대로 사진을 그 필름 전까지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에 관심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뭐 약초 제가 안 돼도 하긴 하지만 이 약초에 하여튼 제가 쭉 해왔던 그 지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그래서 제가 동의보감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동의보감 중에서도 우리 약초. 그래서 이런 네 박자를 가지고 제가 관심을 이어서 집필활동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제가 퇴임하는 해에 수지대학에서 제 혼자서 모은 자료를 가지고 큰 전시회를 했죠. 크게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좀 보고 하는데,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노트입니다. 지금도 노트가 있죠. 그 당시 노트를 이렇게 전시도 하기도 하고요. 요건 또 그 당시에 또 스크럽입니다. 요 보면은 샘트에서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좋다고 초록색 잉크를 이렇게 마녀필을 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 그 당시에 또 거의 남성이 어떻고 일본 남성이 어떻고 하는 것을 메모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는 뭐 했고요. 이는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지금 같은 제 약대 동기인 조명기 여사도 오늘 오셨지만 요 같이 생활 노트입니다. 그 당시에는 노트를 사면은 저는 항상 여기에 이제 비워뒀습니다. 이제 여기는 도서관에 가서 따로 뭘 적어냈고 이랬는데, 보면 노트를 보면 거의 이쪽은 다 비워있어요. 못 채우고. 아무튼 이렇게 노트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뭐 아버지가 제가 군대 갔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아버지가 뭐 교육에 계시니까 글씨가 또렷또렷합니다. 제 어머니가 항상 제 글씨처럼 못 나오는데 좀 아버지 글씨처럼 써라. 내목 반듯반듯하게 좀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제가 88년 처음 수준대 갔을 때 그 이야기들, 그 본과 1학년 첫 학년들이죠. 성적표인데 아주 점수가 좋은 학생들 제가 요 학교 홍보관에 기증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록을 일부분이나마 엄청나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88년도 수준대 근무를 해가지고 쭉 그동안에 논문만 썼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는 뭐 논문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은 심사를 안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했어요. 논문 때 중간 실험을 해서 했는데, 이제 퇴임을 한 10년 앞두고 책을 좀 써야 안 되겠느냐. 앞으로 퇴임하고 혼자 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책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동안에 축적된 사진이나 여러 가지 기록, 이런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다양한 책자를 이렇게 이제 쓰게 됩니다. 이 책자를 이제 옆으로 높이 보면 이 정도 됩니다. 되고, 이거는 김치 책자. 제가 이제 김치, 뭐 한국 김치 대장도 하고 해가지고, 김치, 뭐 여러 가지 책자를 하게 되겠죠. 이건 이제 순천시내 한 도서관인데, 도서관에 보면은 또 제 코너가 있어요. 여기 뭐 박종철 작가 해가지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아무튼, 책자에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픽으로서 이제 약초, 동기부가 여기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앞서 이것부터 먼저 드릴게요, 순서를. 약초가 뭐나, 약재가 뭐나,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도, 제가 강의하는 모든 수강생 분들도 다 많이 헷갈립니다. 자,
이게 칡입니다. 칡입니다. 여기에 꽃도 피고요, 잎도 있고, 뭐 뿌리는 안 보이죠. 이게 칡입니다. 그럼 이것은 칡이라는 식물입니다. 칡. 이 식물인 거죠. 근데 우리는 식물이지만 약용 효과가 있으면 이거는 약초가 되는 것입니다. 약용 식물. 아무튼 이는 식물입니다. 식물 칡에는 뿌리가 있고 안 보이지만 꽃, 열매, 잎, 줄기, 씨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죠. 이 전체가 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나 저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많다면은 약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디를 약으로 쓰는가? 그럼 칡은 어디를 쓰냐면은 이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이 뿌리를 약으로 쓰는 거죠. 뿌리를. 그럼 이 뿌리를 이름을 붙입니다. 그것을 갈근이라고 합니다. 갈근. 이렇게 되시면은 칡은 식물 이름이고요. 갈근하면 이것은 약재 이름입니다. 생약이나 한약이나 약재 이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인삼이 있는데 인삼의 뿌리 줄기 있고 꽃이 있는데 인삼의 뿌리도 인삼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을 경우도 있고 식물 이름하고 약재 이름이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다를 때 항상 이제 헷갈리죠.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식물 이름은 칡인데 그 중에 한 부위, 약용 부위를 가지고 약으로 쓰는 것은 약재라고 또는 생약, 한약이라거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짜 많이 폈졌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매화나무, 매실나무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도 보면은 이름이 식물명은 매실나무입니다. 매화나무가 아니고 비슷하죠. 비슷하면서 저도 헷갈립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인터넷에 보시면은 국가표준식물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지금 다 나옵니다. 그 수목원에서 하면 그 국가표준식물 목록에는 이거 치면은 이름이 바로 나옵니다. 이름이. 그래서 이 이름대로 살구인데 살구나무인지 뭐 이런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초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것을 활용을 해가면서 쓰시면 좋겠다 하는 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동의보감이 뭔가 길지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보감이 이 관련해 있는 것은 허준 선생님의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53세에 선조 대왕하고 어지로 피난을 왔습니다. 왜냐하면 1592년에 인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피난 가게 됐습니다. 이 피난 갈 때 아무도 잘 안 갔습니다. 대부분 관료들이 따라 안 갔어요. 그런데 허준 선생님이 따라가지고 나중에 큰 보상을 받게 되죠. 아무튼 여기에서 17개월 정도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57살에 그 1596년에 동의보감 편찬을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때가 된다면은 정유재란이 일어나기 바로 앞해입니다. 그런데 96년에 지시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정유재란이 전쟁이 일어나 버리니까 뭐 아시다시피 그때 네 사람을 해라 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때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고 그래가지고 복잡했습니다. 그 진행이 잘 안 되다가 그러다가 선조 임금이 돌아가셔 버렸어요. 69세면은 뭐 지금 거의 제 나이인데 이때 돌아가셔가지고 의가 임금이 돌아가셨으니까 유배를 보내버렸습니다. 그 의 책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때 유배를 갔으니까 오히려 이때 시간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거의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동의보감을. 그래가지고 69의 동의보감을 거의 많이 만들어가지고 71살 그 2년 뒤에 완성을 합니다. 1610년에 완성을 하죠. 여러분들 71살에 완성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거 돈 문제라든지 책이 분량이 많아가지고 책을 못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뒤에 74살에 동의보감 책자가 만들어집니다. 1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말년에 동의보감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동의보감 초반본인데요. 이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여기 보면 만력 42년에 해가지고 이것이 1614년입니다. 14년에 태백산 사고에 넣었다. 이 사인을 해가지고 자성지가 했던 기록인데요. 대부분 책들에 이렇게 연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월도
안 했는데 동의보감이 이렇게 몇 년 몇 월에 했다는 걸 딱 기록을 해놨어요. 정확하게 알죠. 아무튼 최근 1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 해에 태백산 사고에 들어갔습니다. 이 책을 하나 말씀드릴 것은 이 동의보감은 글씨가 다르죠. 이걸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것을 제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2014년도에 만들어가지고 18년도에 벌써 4번 정도 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리고 청나라의 명언한 사람이 중국판 동의보감에 서문을 썼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자기 나라 책이 중요한데 외국책, 자기들이 그 종속국으로 보는 그는 나라에 만든 책자에 선물 쓰기가 쉽지가 않죠. 아무튼 이 명언한 사람이 이 구석진 곳에서 만드는 게 좀 한국을 무시했죠. 한국이랑 구석진 곳에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땅이 먼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래도 이렇게 단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입니다. 자, 그 이야기 이어서 한마디 더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1910년에 해가지고 13년의 책자를 처음 만들었어요. 활자본으로. 자, 만들었는데, 일본에서는 한 100년, 110년 뒤에 일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더 늦게, 한 150년 뒤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책자가. 그것이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보면은 2013년도에 발행되어지고 21년도 발행되어졌죠. 이 책자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책자를 만들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네. 그 대단한 것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1659년에 추정, 뭐 이런 추정이 있죠. 이게 뭔가면은 아까처럼 초간본은 정확하게 연도가 되어 있는데 이 보면 기해년, 합수를 내려가지고 이 기해년이 60년 전에 기해년인지 60년 뒤에 기해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를 다 봐가지고 추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권인 것이 정확하지가 못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만든 책자 중에서 이 능어라는 게 아까 그 능어 서문이 있죠. 있는데 이것이 뭔가면은 연암 박지원 선생이 청나라 시절에 그 뭐 이렇게 중국으로 갔거든요. 연암 이렇게 보면은. 근데 박지원 선생이 중국에 우리 같으면은 인사동 같은 곳에서 가서 책을 찾는데 거기 보니까 동의보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보감을 사고 싶은데 보니까 돈이 없어. 이분도 술을 워낙 좋아하고 술 먹는 데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또 돈이 모자라고 돈이 없어. 그래서 대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책의 그 서문만 아까 그 능어 서문 있죠. 그 서문만 그걸 뺏겼어요. 그것이 지금의 책이 우리 전해지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보기 어려웠는데 그 서문이 박지원 선생에서 한국에 전해진 거예요. 그렇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하일기, 연암 선생의 연하일기의 원본입니다. 원문이죠, 원문. 제가 이것을 인사동에서 제가 이 책자를 샀죠. 건축방에서. 사가지고 동의보감 풀을 찾았는데 여기가 동의보감 이야기가 이 서문이 있습니다. 대단한 이 결과입니다. 박지원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지금이야 뭐 사진 찍어보면 되겠지만 근데 다 붓글씨로 써가지고 왔어요. 그 동의보감 몇 가지를 말씀을 잠깐만 더 드리면은 지금 바쁘니까 동의보감 속에는 보면은 한글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한자인데 일부 식물 이름이 한글로 써놨는 몇 분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하고초대 지금 꿀풀이거든요. 꿀풀. 근데 옛날에는 이것을 제비꿀이라고 했어요. 제비꿀. 이렇게 한글로 표시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중국산 수입했거든요.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중국산 쓰지 말고 우리나라산 쓰라 해서 향약이라는 것을 만들었죠. 향약. 했는데 동의보에 보면 중국에서 수입한 것은 당제에서 당나라 약제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참 고마운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도 안타깝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 중국 책자를 뺏긴 것 아닌가, 허준 선생님이. 근데 그렇습니다. 그 책자가 몇백 건 되는 책자에서 편집을 해야죠.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참고 문헌입니다. 어디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이만큼 동그라미 대단한 책자가 하나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간단하게 이 내용은 다 여러분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식품 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한 5,000종 정도 됩니다. 5,000종 넘는데 여기 보면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 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무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표시를 해놔놨어요. 인터넷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부분은 식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뭐 약을 식품을 개발하거나 뭘 할 때 이것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식품 공기에서 식품을 쓸 수 있는지부터 봐야 돼요. 그럼 여기서 더 나가면은 건기식이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이것은 기능성이 들어간 겁니다. 기능성. 예를 들면은 어디에 몸에 좋는가 하는 표시를 일반 식품을 하면은 약속법이 걸립니다. 산수유를 먹는데 산수유가 어디 좋다 이러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남자한테 좋은데 남자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건기식은 표시를 안 해도 됩니다. 표시 어떻게 기능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2021년 재작년까지의 기록인데요. 이것은 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쓰면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런 것은 다 알로에라든지 호로토라든지 이런 건 다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성은 그 효능을 설명을 하고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봉지에. 이것이 건강기능식품이 중요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했는데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은 뭐지? 네. 자, 우리 약사 그 약학에서 제일 중요한 책자입니다. 하나 법전인데 그 중에서 의약품만 따로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생약품만. 이것을 대한민국 약제는 우리 쪽에서 KP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고요. 여기에 실리지 않은 것을 대한민국 약점 외 생약 한약 생약 기업체에서 KH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P하고 KHP라는 식약처에서 딱 인정한 약제가 있거든요. 약초가. 이게 한 500종 정도 좀 넘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른 걸 해야 되지만 여기는 식약처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제일 권위 있고 나라에서 인정해준 약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약처의 KP하고 KHP에 한 550종, 500종이 넘는데요. 여기에 약초에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항상 이것을 저는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일은 자, 그래서 이제 항노화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첫째는 인삼입니다. 인삼인데 홍삼이죠. 홍삼. 네. 이 홍삼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인삼을 쪄는 겁니다. 쪄는 겁니다. 그러니까 쪄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법제나 수치랍니다. 예를 들어 잘 알고 계시는 지황 같은 것도 숙주항이 있죠. 또 부자도 포자 같은 게 있죠. 아니 여러분들 결병자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프라이팬에 좀 볶죠. 볶습니다. 그래서 열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법제 또는 수치랍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열을 가한다는 것은 간에 성분이 변하는 거예요. 성분이 변하면은 독성이 높은 것은 부자처럼 독성이 높은 것은 독성을 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지황 같은 게 있으면은 숙장을 만들면은 효과가 다른 것들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인상 같으면은 효능을 더 높이는 것도 있고 또 저장을 영위해 주는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법제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게 이제 인삼 중에서 홍삼인데 이게 금기식에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어요. 금기식에는 효능을 집어넣는데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로 개선, 혈소관 응집을 억제를 해주는 혈액 흐름이나 기억력 개선을 해준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약효가 아니고 기능성인데요. 식품에서. 아무튼 이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예요. 실제 약초가 효능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았어요. 어떻게, 뭐를 봐야 될지 모릅니다. 이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갱년기 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역력, 요 기억력 도움되기 때문에 뭐 홍삼 같은 거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홍삼에 비해서 인삼은 효능이 좀 몇 개 없습니다. 면역력 증진이라든지 피로 개선이 있죠. 근데 홍삼의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홍삼을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먹는 것은 제가 표시를 해놨거든요. 3에서 한 9g 정도.
뭐 대부분 막 이 정도입니다. 뿌리는. 그거는 이건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여기에 물을 한 뭐 500ml나 500ml면 여기서 생수병 생각하면 됩니다. 500이나 700에 넣어서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정도 마시면 됩니다. 귀찮으니까 곱하기 2랑 곱하기 10 해가지고 만들어서 냉장고에 놨다가 마셔야 됩니다. 그 하루야. 하루에 이 정도야. 3에서 9g 정도를 물 넣어가지고 반 정도 줄여서 따라서 요걸 하루 나누어서 아침 저녁으로 마시면 됩니다. 뭐 그렇지 않고 홍삼은 또 갈아서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홍삼은 대표적인 복약입니다. 복약. 기를 우리가 보약이라면 한방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보혈약이 있고요. 혈을 보하는 것, 기를 보충해주는 복약, 그 다음에 양기를 보충해주는 보양약이라든지 음기를 보충해주는 보험약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이 인삼이 복약이죠. 그런데 이 복약인데 이게 왜 지금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중복되기 때문에 다시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석장포는 이것은 오래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장포가 아닌데요. 이게 뿌리가 이 뿌리인데 뿌리가 이어져가지고 좀 끊기가 힘듭니다. 일반 장포하고 좀 비슷한데 장포는 아닙니다. 머리감이 장포 아닌데 돌멩이에 많이 붙어서 한 데서 석장포인데요.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 좋나 이부터 동의보감에 보시면은 옛날에 글씨가 석장포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옛날에 이걸 불렀어요. 지금은 석장포지만 옛날에 또 석장포를 불렀어. 사병인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신기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 동의보감 이야기입니다. 몸을 가볍게 하고 넉지 않고 오래 산다. 특히 이 한자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특히 보면은 그 민물을 오래 복용하면, 오래 먹으면은 신명을 통하게 하고 오래 산다. 여기서 오래 먹으면은 연년익수, 오래 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연구도 좀 해놨겠지만은 이런 거 참고하면 참 좋습니다. 그 석장포는 특히 건망증, 인력 좋습니다. 특히 보면은 눈과 귀를 밝게 하고, 그 다음에 건망증을 치료한다. 라고 특히 이 장지에서 지혜롭게 할 수 있다. 그 인지 기능이나 이런 게 좋다고 해서 실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수험생들한테 이야기 만들어가지고 많이 좀 판매사로 있습니다. 석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요 감국은 이것은 꽃이기 때문에 조금 양을 좀 늘려야 됩니다. 9에서 한 15g 정도. 이것은 또 많이 끓이면 안 됩니다. 꽃은 금방 이렇게 또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 끓이면 됩니다. 그래서 양을 좀 2배 정도 늘려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것도 보면은 몸을 가볍게 하고 오래 살게 합니다. 이걸 번역해 봅니다. 특히 근골을 근육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수명을 늘려줍니다. 이게 수명을 늘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보통 때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디 말씀하면은 특히 눈이 좀 충혈될 때, 또 머리가 아플 때, 감기 들고 머리가 띵하고 할 때, 이때 많이 또 감국을 씁니다. 차로 많이 마시죠. 이 천문도, 이 천자가 들어가면서 참 중요하거든요. 하늘 진짜 들어가는 것이. 이게 또 뿌리기 때문에 한 6g에서 12g 정도. 이 레인지가 크기 때문에 한 10g 이렇게만 쓰면 됩니다. 보통 뿌리는 한 8에서 8g 내외 이렇게 쓰면 됩니다. 뿌리는. 근데 이 참기를 찐건데 참 보기 좋습니다. 열매가 이렇게 동글동글 되어 있는데 이게 천문동입니다. 천문인데요. 이것도 아주 몸을 가볍게 해주고 수명이 내려갑니다. 이 동의보감이 이렇게 떼어놨어요. 한 나라 때 어떤 사람이 감시한 사람이 먹었는데 300년을 살았다. 여기 써놨어요. 여기 인간이 300년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물론 이게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어떤 장수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틀림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효능도 있지만은 이 폐에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요. 기침 나고 이럴 때 이 천문동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황. 지황 여러분들 보면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생지황이고, 지황인데, 이 지황도 한 10g에서 15g 정도 이렇게 이제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이 가벼워지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황은요, 성질이 찹니다. 그러니까 생지황, 건지황도 그렇고, 이 성질이 찹니다. 찬데, 그래서 차기 때문에 열을 내리는 이야기에 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숙주하면 안 됩니다. 아까 포제라 했죠. 찌게 됩니다. 쪄서 말리고 부정국보를 하게 되면은 숙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은 차게 하는 약이 아니고 성질이 바뀌어 버려요. 보혈제가 됩니다. 혈을 도와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수치의 목적의 몇 가지가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성질은 아까 찬데 이것은 약간 따뜻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일본 사람이 박사학위로 이게 이제 그 근거를 이렇게 밝혀가지고 논문을 쓰게 돼 있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백수, 우리 하수로 하기도 하고 백수로 하기도 하고 정확한 백수호입니다. 백수호인데 백수호는 색깔이 좀 하얗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열매가 이 박주가리가 있거든요. 열매가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백수호입니다. 그 식물명은 은조롱 또는 큰조롱인데 큰조롱이 맞죠? 맞는데 이렇게 공중세는 은조롱이 돼서 가지고 이게 혼동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백수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 뭐 백수호 사건 났다시피 굉장히 좋은 작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수라는 것은 이건 옛날에 적하수라고 한 것을 하수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붉죠. 붉기 때문에 이것은 적하수인데 지금은 적하수와 말을 안 쓰고 이름이 바뀌어서 하수로 씁니다. 앞에도 예전에는 백하수였는데 지금은 백수. 백수와 하수 이 두 개만 이름이 있는 거죠. 이는 꽃도 다릅니다. 굉장히 꽃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보면은 강원도에서는 온조롱이라고 불렀다.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어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동의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오래 먹으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걷게 해준다. 그리고 늙지 않게 해준다. 이 그대로 번역해 줍니다. 그 다음에 판을 만들어도 수명을 늘게 해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표적으로 있는 보혈제입니다. 아까 숙주약재. 그리고 보약이죠. 보약이 아까 네 가지가 되어 있죠. 보혈, 보기, 보양, 보음 네 가지가 있는데 이는 보혈제입니다. 보혈제. 그래서 머리카락이라든지 발기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숙면을 이루지 못한 건망증인데 저는 아주 좋은 약재가 됩니다. 동의보감을 어떻게 써놨는가 보면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 있는 것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 야교들이라는 사람이 이 보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내도 자식도 없었어요. 하루는 어디가 풀 쪽에 누워 있는데 하나 제가 음식 풀을 타는 것을 보여가지고 이상한 상태에서 그 풀을 켜서 자기가 먹어봤대요. 그 7일 동안 먹었더만은 그리운 사람이 있었고 100일이 지나면 오랜 병들이 다 나았다. 10년 후에는 여러 명의 아들을 낳고 130살이나 살았다. 아무튼 뭐 이런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이 하소라는 이름이 이제 붙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해하나무 하는 이 해하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사실은 우리가 보기 어려워요. 풀은 보기 좋는데 나무는 높아가지고 사진 찍기도 힘들고 그걸 자세히 보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열매 같으면은 이런 열매는 제가 올라가서 따가지고 오기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무 밑에 어슬어슬합니다. 뭐 떨어진 거 없는가?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고 그 잘못된 것도 찍으면 안 되죠. 그럼 이런 걸 떨어진 걸 이렇게 제가 주워가지고 이제 깔끔한 흰 바탕 사진 천들 한 가지 넣거든요. 흰 천 같은 거를 가지고 깔아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으라면 그렇게 찍으면 좋습니다. 그 흰 바탕에 천장 하나 근데 구기지도 되니까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사진 찍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찍으면 나중에 책자 만들 때도 좋거든요. 아무튼 이 꽃이 피고 이런 것을 해하나무인데요. 여기는 루틴이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엄청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이 열매를 대화 괴실이라 하는데요. 이 보면 이거는 눈이 밝아지고 이또 수염이 검어지고 수명이 늘어난다. 특히 요 하늘 만들면 눈을 밝게 해주고 머리를 꺾게 해서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수명을 늘린다. 이 번역을 그때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약재 중에 한 개예요.
그럼 이제 그런 효능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쓸 때는 이제 머리가 이 열대거든요. 어지럽고 눈앞이 아차한 증상이라든지 그 괴로운 증상, 눈충혈 뭐 이런 목적, 특히 지혈 자궁이 많이 있어요. 지혈 여러 가지 그 자궁 출혈이나 여러 가지 지혈 고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이것도 되어 있는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고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요 글씨리. 그래서 이것도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기자는 뭐 워낙 유명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 외국인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구기자는. 이 자자라는 것은 열매거든요. 열매. 그 구기자 나무가 있는데 구기자 나무의 열매를 구기자라고 하죠. 또 구기자 나무의 뿌리 껍질을 말하는 지골피랍니다. 그러니까 식물하고 약재 이런 거 강조 두 개 있다. 항상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구기자 나무가 있는데 열매를 구기자라고 하는데 이제 말리는 겁니다. 약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말려야 돼요. 그래서 구기자 나무를 보면은 이것도 뿌리와 비슷하게 하여튼 막 8에서 10g 내외, 6에서 12g 이런 정확한 그람이고 이거는 중국의 그 CP, 그 중국 약전이라 있는 정확한 양입니다. 정확한 양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 범위가 넓으니까 한 10g 정도 이렇게 달에서 먹으면 되죠. 이 구기자도 보면 옛날에는 동의보가 우리나라 말을 시작했어요. 괴조 나무라는 것은 나무입니다. 여름이라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그 당시 나무 이름이 괴조나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 좀 많이 다르겠죠. 400년 동안 보다 보면은 이게 구기자 나무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오랫동안 먹지 않고 추위도 타지 않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 복용하면은 이거는 신선이 될 수 있다. 그 원문을 제가 봤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오래 복용하면은 이 찾으면 우화입니다. 우화. 우화가 뭐냐 제가 찾아봤더만 보니까 곤충의 번데기가 변태해가지고 성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생겨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신선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구기자는 여기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 구기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도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차로라든지 예를 들어 기능식품으로 많이 먹고 있죠. 그런데 아까 그런 효과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은 보험제입니다. 보험제, 도약 내구류 중에서 이게 진액을 도하는 거죠. 음이라는 것은 진액을 도하는 거.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진액을 도와주기 때문에 피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몸을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기자는 간신 기능에 좋다.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간하고 심장이 부족할 때 우리 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간신내 부족한데 좋은 것 대표적인 것이 이 구기자입니다. 간과 심장에 굉장히 좋죠. 구기자 여러분들 하여튼 유생적으로 이게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달에서 마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무릎 이 여러 가지 관절통 같은 데라든지 저도 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인들 하면 좋습니다. 구기자는 진짜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아주 일반적인 약재지만 좋은 약재입니다. 또 구기자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양기도 세게 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눈을 밝게 해주고 특히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뭐 이렇습니다. 구기자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좋은 약재가 오갈피. 오갈피 뭐 잘 아시죠? 그래서 혹시 인삼이 좀 자기가 안 맞다 이런 분들은 홍삼은 괜찮은데 아무튼 두충이나 오갈피를 드시면 참 좋습니다. 오갈피나 인삼이랑 과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친구입니다. 친구. 근데 이것도 식물 이름은 오갈피 나무고요. 그 나무 껍질, 이 나무 껍질을 오갈피라는 약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식물이고 이것은 약재입니다. 약재. 아시겠죠? 그래서 약재 이름은 오갈피란다. 오갈피가 아니고 이또 오갈피 나무란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게 오갈피 나무입니다. 열매가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가 우리가 잘
바시오갈피도 있거든요. 바시오갈피도 잎이 5장입니다. 그래서 다 비슷해요. 열매를 보시면은 쭉 늘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바시오갈피고요. 이렇게 굉장히 붙어 있으면은 이는 오갈피입니다. 오갈피 나무입니다. 오갈피. 근데 뭐 바시오갈피도 마찬가지로 뭐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정통이죠. 오갈피 나무, 오갈피고요. 네. 자, 이것도 오래 동영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늦지 않습니다. 네. 그 특히 술이 동의보감 이야기입니다. 이제 술을 마시거나, 산재, 가루를 해서 마시거나 하면은 수명이 늘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거 보면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는 것을 꺼내는 겁니다. 이만큼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쓰는가, 오갈피는. 이에 보면은, 여러분들, 거풍습 강근골이 약간 길죠? 여기서 뭐냐면은, 풍습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시면, 풍습, 거풍습. 우리가 풍이 들어온다. 풍사, 풍이 나쁜 기운입니다, 풍사. 그 다음에 습이라는 습기.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오고 습기가 있어가지고 몸이 쑤시고 다리 관절이 아프고 지금 연습 되신 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풍사라고 하거든요. 풍의 나쁜 기운, 습의 나쁜 기운, 이게 풍사라는데 이것을 없애줍니다. 즉, 지금 말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없애주는 건 아주 좋은 약입니다. 오갈피가.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강근골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육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투충도 그렇고. 그래서 오갈피는 아까 말씀드린 구기자, 오갈피를 참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이것도 보면은 동의보감에 보면은 어린애가 3살이 되어도 잘 못 걸을 때 먹으면 그래도 할 수 있다. 지금 여러 가지 키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애들 문제 있을 때 이 오갈피를 많이 넣어가지고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오갈피. 자, 마지막인데요. 한국에서는 연잎, 연꽃. 이것도 식물 이름은 연꽃입니다. 연꽃. 네. 이 중에서 씨를 갖다가 우리는 연씨를 하거든요. 정확한 이름은 연자역이랍니다. 씨인데 이것도 아주 몸이 좋습니다. 가벼워지고 늙지 않고 배워보지 않고 번역하면 그대로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연자역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국에서는 죽을 끓여가지고 많이 먹습니다. 이 씨를 가지고. 그래서 요 연꽃 씨가 굉장히 좋고요. 가슴이 둥그리고 불안할 때라든지 이렇게 좋은데 이것하고 비교되게 연꽃의 잎을 우리는 하엽이랍니다. 하엽인데 이것은 우리 잎을 좀 많이 쓰거든요. 특히 우리 연밥 먹을 때 다 잎을 쓰잖아요. 중국에서는 잎을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잎을. 근데 이것은 하여튼 열을 내리는 기운이거든요. 열을 내리는 거.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입이 마르고 갈증이 나는 증상, 특히 또 지혈제 목적으로 연잎을 씁니다. 그래서 뭐 연잎은 뭐 옛날에 어떤 뭐 불이 났는데 어떤 한 부인이 불이 났는데 보니까 화상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해서 물어보니까 화재가 났을 때 자기는 연잎을 계속 끓여 마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야기는 계속 끓여 마셨더만은 효과가 좋았다. 그래서 연잎이 청열 해독작용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연잎을 가지고 또 실험을 해가지고 많이 좀 제품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이 되어지고요. 뭐 이런 데 연잎을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예전입니다. 지금도 못 쓰겠네요. 여러 가지 연잎 가지고 이렇게 차도 지금은 연잎차가 많지만 당시에는 연잎차가 많이 없었어요. 그 처음으로 개발하고 이거는 어떻게 찻집에 가는데 보니까 제 기사를 보아가지고 이렇게 선전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있습니다. 이 연잎 제품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죠. 실제로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많이 팔았습니다. 제일 잘 팔려가지고 이게 제일 잘 나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아까는 하나하나 약재였잖아요. 약재인데 이 처방이 있었어요. 방제라 해가지고 우리가 사물탕처럼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 약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몇 가지 약재를 어떻게 쓰면은 어떤 주약이 있고 도와주는 약재가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재가 처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몇 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경호고. 경호고는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황하고 신지황, 인삼하고, 그 다음에 복령, 백복령하고 꿀, 이렇게 네 개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좀 많이 먹고 있죠? 경호고. 자, 그 이야기보다는 동의보감이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걸 먹었더만은 27살부터 먹기 시작하니까 360살까지 살 수 있고, 만약에 64살부터 먹게 하면은 500살까지 살게 될 것이다. 예. 근데 그만큼 장사하는 그런 뭐 비교롭고만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만큼 효과가 좋다는 말씀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삼정환, 이것도 아주 좋은 정자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삽주, 지골피라는 것은 그 부기자 나무의 뿌리 껍질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연년, 익수, 불로자 이렇게 참 좋죠. 연년, 익수 이런 편견들도 불로 넣지 않는 이 참 이름이, 저는 이것을 가지고 다음에 아주 제품 이름 지으면은 이런 이름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년, 익수, 불로자 이래가지고 이것도 아주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활용만수다, 이것도 얘가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이런 약재. 이거는 한 가지 약재가 아니고 여기 약재를 쭉 이렇게 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이건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소개만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연령 보보단이라든지 이것도 뭐 이렇게 먹으면 좋다. 반용환이라든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은 처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 되겠는데요. 이제 항암. 이 항암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위험하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움을 주는 약재가 되는데, 아무튼 이 제가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고 어떻게 문헌이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북한 약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공정서인데요. 공정서, 아까 의약품 공정서처럼 그 나라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책자입니다. 의약품으로서. 아까 우리 KP, KHP 것처럼 북한에서 인정한 약재이 DP라는 인데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인정했으니까 이것은 그 실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검토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 효능이 없는데 약재가 북한 약재는 효능을 시켰어요. 효능을. 그런데 여기에 항암작용이 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재네,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인정하는 그 책자에 항암작용이 있다라고 돼서 제가 다 찾아봤더만은 두 가지 약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그 첫째가 용주입니다. 용주가 뭐냐면 식물이면 까마죽인데요. 까마죽이라는 것은 익으면은 우리 선님의 머리처럼 된다. 이것이 까마죽입니다. 이제 까맣게 익죠. 꽃은 이렇게 하얗고 참 이쁩니다. 꽃이 동시에 찍었는데 꽃이 피고 열매를 맺죠. 그래서 이게 식물 약재를 쓸 때는 용주인데 열매를. 이것이 북한에서는 하여튼 항암작이 있다 갖고 근거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용주는 열을 내리는 약을 쓰고요. 기관지염, 신염, 이제 몸이 좀 붓는데 이렇게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북한에서 항암제로 딱 쓸 수 있다는 게 적혀있는 것이 이 절영입니다. 절영. 이쪽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는 키운 핵입니다. 그러니까 버섯처럼 생겼다고 생각해요. 좀 특이한 버섯이죠. 이게 절영인데 이것이 항암작이 있다라고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참고로 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쓸 때는 여러 가지 소변을 잘 내, 이노제처럼 소변을 잘 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사를 먹게 하고 분비물 나오는 거. 이런 것을 다 아까 한 이야기지만은 아무튼 북한에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책에 항암작이 딱 되는 겁니다. 자, 인삼은 이거는 연구가 엄청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홍삼은. 이런 거 연구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그대로 제가 적어왔는데요. 항암제와 같이 먹게 되면은 항암제에 대한 내병을 억제하고 암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높여주고, 세포 독성이요. 항암작용이죠. 그 다음에 항암제의 부작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위암이라든지 간암이라든지 폐암에 대한 위험도를 내리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삼의 제일 그 대표적인 성분이 사포닌이죠. 그 사포닌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진세로사이드거든요. 진세로사이드라는 것이 인삼의 그 사포닌 성분의 큰 그룹입니다. 진세로사이드 안에 한 20, 30개의 또 성분이 들어있죠. 이거라든지 다당체가 뭐냐면 당이 여러 개 되는 거. 우리가 전분이나 농발 이게 또 다당체거든요. 또 버섯에 다당류가 많은데 다당류성이 항암작이 있더라. 이것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은 뭐 너무 효과가 많죠. 맞는데 확실하게 여기서 항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황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이 참 어려운 식물인데요. 이는 식물 이름이 뭐냐면 강황입니다. 이 식물이. 하면 영어 라틴어로 하면 큐큐마 롱가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에 생강처럼 나는 뿌리줄기. 이것이 약재 이름이 강황입니다. 그러니까 식물 이름도 강황, 뿌리줄기도 강황. 이 똑같죠. 나중에 여기에서 나오는 조그만 이 뿌리가 나옵니다. 여기서 꿀금이 되죠. 그런데 더 어렵게 말씀드리면은 이 꿀금은 이는 강황 큐큐마 롱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식물도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한 가지 강황이라는 큐큐마 롱가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에 생강처럼 생긴 이것이 강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뿌리에서 나오는 뿌리처럼 이것 조그만 거, 이 자르면 이거는 흰색이나 회색이 됩니다. 이거는 자르면 노란색이 되고요. 이것은 붉은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터메릭에서 그 약 식품으로 많이 먹는 것은 일단 강황입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 속에 어떤 성분이 되어 있느냐? 이걸 그냥 하나 참고로까지 나오는데요. 이 큐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큐큐민이라는 성분입니다. 이게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때문에 치매라든지 인도사람들 치매가 있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 성분 때문에 그렇더라. 치매라든지 다양한 장면이 그 중에 하나가 또 항암입니다. 항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성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뭐 성분 저희들이 보면 참 이쁘다 이렇게 저는 뭐 한 평생 성분을 이런 걸 해가지고 보면 참 이쁘게 보인다. 여러분들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딱 반 나누면 서로 중복됩니다. 서로 거울에 이렇게 비치는 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질기가 서로 중복돼가지고 딱 반적히는 이런 이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강황은 여기에는 뿌리줄기라고 하고요. 이것을 강황 꿀검은 여기에는 등의 뿌리에서 뿌리입니다. 자, 이 모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원래 이것이 아니고요. 인터넷에 옛날에 제가 방송을 했는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 사람들이 다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고서 어떻게 구분한다 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랬는데 자, 이거 한 개. 이렇게 제일 굴러가지고 만들어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까처럼 생강처럼 생기겠습니다. 이게 뿌리 줄기죠. 이게 약재 이름이 강황입니다. 강황. 여기에서 조그마한 것이 이 크지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이 나오고 이것이 뿌리입니다. 등이 뿌리. 이것이 꿀금이 됩니다. 그러면 한 식물에서 강황과 꿀금이 두 개가 약재를 씁니다. 되시겠죠? 그럼 식물 이름이 뭡니까? 식물 이름이 강황. 여기 약재는 강황하고 꿀금 두 가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이게 강황이다. 이것은 좀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주로 약재로만 쓰죠. 약재. 아무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딱 꿀금이라는 성분이 있죠. 그것이 항암작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거 많이 먹으면 꿀금이 좋아질까? 자, 봅시다. 우리가 이게 카레 같은 게 강한 카레가 많은데 이 꿀금스라는 이것은 다 틀리만입니다. 이 다 강황으로 바뀌어야겠죠. 이 다 틀리만. 아까처럼 강황이니까. 이 다 잘못됩니다. 그런데 이 오뚜기에서 만드는 카레에서 직접 봤는데 그게 홍보 자료입니다. 여러분 카레 보면 강황이 있지만은 성분이 여기 향신료인 게 엄청 많습니다. 요 강황이 있지만은 성분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하게 되어 있을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카다몬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엄청난 성분을 가지고 커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즘에 강황의 양이 얼마일까요? 주성분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적죠. 또 강황 안에 있는 커큐민 성분 자체도 양이 적죠.
약이 아닙니다. 약은 정확하게 10mg 해가지고 계속 하지만 식품은 또 성질이 다르죠. 아무튼 쭉 오랫동안 먹으면 되겠지만은 또 다른 필요 없는 것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품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강함만 가지고 드시면 좋지 않을까. 그것도 이 드시려면은 재배지에서 직접 주문해가지고 드시면 굉장히 좋다. 강함 같은 수입보다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산약, 이 우리가 이제 식물 이름은 반대요. 뿌리지기를 산약이라고 합니다. 이 보면은 제가 직접 찍었는데 이 암꽃하고 수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꽃인데 이게 암꽃입니다. 암꽃. 이 암꽃이고요. 이 열매가 되지죠. 열매. 이것이 수꽃입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참 재밌어요. 네. 그래서 이 마에 보면은 디오신이라는 사포닌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항암 작용이 있다고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어요. 마가. 그래서 이 마는 한국 사람들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할까요? 일본 사람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어떻게 한다면은 진득진득 하잖아요. 그것을 밥 위에 얹어가지고 밥을 이렇게 비벼가지고 간장 좀 넣어가지고 엄청 먹습니다. 이게 마.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건데 주목, 우리가 주의 맞습니다. 주목은 참 꽃이 이쁘죠. 주목이 생겼는데 주목에 있는 성분이 이 파프리텍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실제 연구가 되어 있어요. 해가지고 유방암이나 난소암, 2차 치료 요법제로 이걸 직접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목은 연구에 의해서 항암제를 개발이 되겠죠. 주목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주목이 중요한 약이었죠. 지금 소개하는 두 가지 약제는 이것은 항암제 약을 지금 시판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빈카라는 있는 식물이 있거든요. 이 흔한 식물입니다. 흔한 식물. 빈카인데, 빈카, 로제아, 뭐 이런데, 이는 백혈병 치료했습니다. 여기에 성분이 빈카 알칼로이드라는, 여러분 참고만 됩니다. 빈플라스틴이나 빈크리스탈이라는 중요한 성분인데, 이게 알칼로이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이 항암작용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초에서 개발해서 성분을 분리해서 해보니까 그 효과가 있었어요. 그 성분을 따로 더 효과 좋게끔 새로 드랍 디자인을 라디칼 구조를 바꿔가지고 약을 개발한 거죠. 우리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신화 성분 분리해가지고 이것을 더 발전시켜가지고 만든 것이 아스피린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아스피린의 일부에 엄청 공헌하고 있잖아요. 열나는 아스피린 먹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만든 약제가 뭐냐? 이 빈플라스틴이나 빈크리스탈이 만든 약제 뭐냐면은 벨바스틴, 유니온 빈플라스틴, 이게 실제 주사제로 이 유니온 제약이라든지 만들어 파는 겁니다. 실제 약제입니다. 그 다음에 VCS 고령제에서 만든 거, 빈나신 주사제, 빈나신은 빈크리스탈을 만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만든 이거는 약이에요. 실제 항암제를 투자한 분들이 처방받은 없는 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아니고, 이는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성분을 분리해서 그것을 더 효과있게 만든 것이다. 이는 실제 약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게 벨바스틴의 약제입니다. 저희들 두드리면 약학정보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 바로 이 약제 바로 나옵니다. 이 약제 보면은 이 호치킨 병이나 여러 가지 고항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쓰는 겁니다. 실제. 이 실제 약입니다. 그 다음에 히스라는 약이 있는데 히스 나무 열매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맞아요. 이거 알칼로이드 성분을 분리했어요. 그 성분이 뭐냐면은 캄포테신입니다. 이런 분리물이 있습니다. 캄포테신이 있는데 이것이 항암 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이 성분을 리딩 컴파운드 하나 선도 물질을 해가지고 다시 다른 성분을 개발해요. 왜냐? 토코테칸이라는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토코테칸이 만드는데 이런 성분을 만들었는데 이 성분이 실제 항암작용이 있어가지고 항암제 치료제를 쓰고 있어요. 이건 난소암이나 소세포폐암이라든지 이것이 희수나무입니다. 제가 직접 찍었는데요. 자, 이 보면은 이거는 수입품입니다. 이 알보진 코리아라는 거 수입했는데 이것이 이 토코테칸으로 만든 주사제입니다. 되고요. 그 다음에 이는 화이어서 만든 토코테칸인데 실제 이렇게
그 약초에서 개발해서 약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간단하게 보면 콘드라무라는 식물, 우리나라 식물은 아닌데 이 식물에서 위암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 이 콘드라무에 있는 배낭제 성분이 이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 마타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데 중국 가시면 마타를 좀 많이 사시는 분 있습니다. 기능식품으로서. 그런데 이것을 페루산이라는 인삼이라고 쓰면 안 되고 페루산을 해야 되겠죠. 인삼은 우리나라 산만 인삼이에요. 일본산, 중국산 이렇게 이제 페루에서 유망하기 때문에 페루산 부르는데 이것이 전립선암에 효과가 있어요. 있더라. 그다음에 와송 이걸 한번 근데 요 한자로 쓰면 기와에 있는 소나무 배 있죠. 이 제가 중국에서 지은 겁니다. 중국에 마침 가는데 기와에 많이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름에 뜨거울 때 우리 같으면 절에 그 지붕이 가면 자라고 있거든요. 그 뜨거운 데서 자라니까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겠습니까? 이 와송인데 식물 이름은 바이솔입니다. 이는 중국의 어떤 이제 큰 묘회가 있는데 그 묘회 본능 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고요. 이제 올라가면 안 되는데 사진 찍을 때 올라갔죠. 그 아무튼 이것이 항암장이 있다는 연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조금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것. 넓은 나무가 종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넓은 나무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는 왕너름 나무라고 있는데 왕너름 나무의 나무 껍질을 우리 유백필합니다. 유라라면서 넓은 나무거든요. 껍질인데 이것이 대장암에 효과가 있더라. 요 열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연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것은 약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이 식물 자체가 있기 때문에 나무도 효과가 있다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고쪽 꿀풀이죠. 이 꽃을 보시면은 이게 입술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꿀풀이. 그러니까 이것은 상순, 하순에서 윗 입술, 아래 입술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것이 또 효과가 있다라고 여기서 좀 인터넷에서 많이 떠들고 있어요. 요 하고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꾸지뽕나무 이것도 인터넷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것이 아까 하고초하고 요 꾸지뽕나무입니다. 꾸지뽕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한 5분만 조금 설명드릴까 되겠습니까? 예. 당기보다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참 주위에 이렇게 목련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목련은 뭐냐면 사실은 목련이 아니고 백목련입니다. 이름이. 그러니까 목련은 어떻는가? 잎이 좀 적죠. 이런 모양 갖춘 게 목련입니다. 이 백목 그러니까 주위에 흔한 것은 다 백목련입니다. 백목련이고요. 이것도 측정하고요. 그 다음에 전화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방풍나무를 해서 쌈으로 먹는 것은 객기름나무입니다. 객기름나무. 그리고 실제 풍을 제거하는 방풍은 잎이 좀 좁습니다. 이게 약초처럼 방풍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것이 방풍이 아니죠. 잘못 들었지만 아무튼 참고하시고 이것은 객기름나무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보통 이렇게 나무 먹는 것은 다 객기름나무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초나무 하는 것은 이 가시가 이렇게 어긋납니다. 가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이것은 초피나무입니다. 그래서 초피나무는 열매의 껍질을 향신료로 씁니다. 근데 산초나무는 열매를 기름을 짭니다. 기름을 짜서 먹죠.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들 지나가면 부들이 많습니다. 이게 약절로 포함이라는데요. 지혈자를 많이 쓰죠. 보면은 우리가 이거 보통 핫도그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핫도그처럼 생긴 아무것도 섞어쓰거든요. 이게 두 개가. 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이것은 부들입니다. 네. 이 보면 떨어져 있죠. 이거 떨어져 있죠. 이제 이 꽃이 져버렸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애기 부들입니다. 그러니까 붙은 것이 부들이다.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물가에서는 저기서 부들이다. 하여튼 붙으면 부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나무꽃도 그 흔한데 여러분들 이건 나무꽃이 아닙니다. 자, 나무꽃을 보면 잎이 이렇게 생겨요. 잎이 강아지입니다. 이게 나무꽃. 이걸 약으로 쓰거든요. 잎이 이렇게 되어지는 둥근 나무꽃입니다. 일반 나무꽃이 아니죠. 그러니까
잎이 짝짝이 갈라져야 됩니다. 아주 편하지만 이것도 나쁜 것이고요. 우리 집에 항상 뭐 능수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길면은 미국 능수화 됩니다. 뭐 비싸지만 이것이 보통 깁니다. 길면은 미국 능수화 되고요. 민들레도 보면은 보통은 뭐 다 아무도 새한 민들레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꽃받침이 이게 다 이게 붙으면 우리나라 토종인데 일단 안 붙어 아니죠. 대부분 이렇습니다. 있고요. 사철수 이런 거 있고요.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사실 이게 중요한데 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이거 사프란입니다요. 사프란인데 여기에 보면 빨간색 핍니다. 이것이 세 개가 피는데 이것을 말린 것이 사프란입니다. 근데 식물 이름이 흰꽃 나도 사프란은 이것은 사프란이 아닙니다. 식물 이름은 사프란이지. 사프란을 말리면 이런 굉장히 양이 적기 때문에 비쌉니다. 이렇게 외국에서는 파이어라는 식 많이 먹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프란으로 부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발렌티노입니다. 발렌티노. 그래서 꼭 사프란으로 주기를 바랍니다. SAFF이기 때문에 사프란. 구상나무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 식물인데 미국 근데 가지고 지금 참 문제가 되어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 때 항상 여기 쓰는 것이 구상나무입니다. 근데 엄청 쓰거든요. 그 구상나무는 보면은 특징이 잎을 뒤쪽으로 보면 잎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그러니까 잎을 벌려가지고 하얗면 거의 다 구상나무입니다. 그리고 비자나무가 있거든요. 네, 그 제주도 비자림. 이 비자림은 여기 보면 비자나무는 좀 뾰족합니다. 좀 가시 서식입니다. 이것이 비자나무입니다.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참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이 책자를 거의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약간 조각을 만들었는데 한 2000페이지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으로 어마어마한 큰 작업인데 뭐 쓴 데만 지금 한 6년 정도 걸렸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하고요. 사진 촬영을 한 16년 동안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진을 고르는데 1년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엄청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이 한 23만 장 정도 약초가 일반 사진은 한 43만 장 되는데 그 중에서 한 2만 장을 정도 1차로 추렸습니다. 이 과정이 망할 것도 힘들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9천 장 정도로 추려가지고 거의 완성했는데 좀 부끄럽지만 이거 이렇게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메모를 하나 했었는데 메모를 해보면은 이 제가 잠깐 작업 시간입니다. 그 아주 새벽부터 아주 밤늦게까지 이렇게 쭉 이겨서 지금 눈이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제자를 왔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죄송합니다. 자, 정신의 교수님 감사합니다.